서울에서 악성 미분양이라니 여러분 믿기시나요? 보통 준공 후 미분양, 즉 집을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빈집 얘기 나오면 지방 외곽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바로 서울이에요. 그것도 무려 700가구가 넘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준공 후 미분양은 711가구, 전월보다 6% 넘게 늘었고 서울 전체 미분양의 7/8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3년 이후 거의 12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니 서울은 안전하다던 공식이 흔들린 거죠. 어디가 문제냐고요? 바로 강동구, 강서구, 도봉구 같은 서울 동쪽과 서쪽 외곽 지역입니다. 강동구만 해도 328가구가 미분양으로 집계됐어요. 강서구도 145가구, 도봉구 66가구, 구로구 59가구. 그 밖에도 광진구, 강북구까지 줄줄이 이름이 나옵니다. 서울이면 무조건 팔린다던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형 평형이라는 점이에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가 252가구, 전용 40에서 60제곱미터도 370가구, 합치면 600가구가 넘습니다. 10집 중 9집이 작은 집이라는 얘기죠. 보통 소형 아파트는 전세 수요가 탄탄하고 신혼부부나 1인,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사이즈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현장을 보니 답이 나옵니다.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 중앙하이츠시티. 전용 44에서 49제곱미터 소형 평형인데 지금까지도 8가구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7억에서 8억 원대였는데 인근 시세보다 3억에서 4억 원이나 비쌌다고 해요. 아무리 서울이라도 너무 비싸다 싶으면 안 팔리는 겁니다. 같은 동네 길동 퍼스원시티도 전용 22제곱미터 초소형 물량 45가구를 내놨는데 처음엔 단 한 채도 안 팔렸습니다. 지금도 8가구가 남아있어요. 나홀로 단지의 고분양가라는 조합이 서울에서도 통하지 않았다는 사례죠. 강서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곡동의 화곡더리브 스카이, 등촌동의 등촌지와인, 내발산동의 마곡 H밸리움, 우장산 동문디 이스트. 이름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전용 30에서 50제곱미터 소형 평형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특히 우장산 동문디 이스트는 무려 30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단지는 여전히 잘 팔립니다. 한강변 붙어있는 대단지 아파트들, 강남권 브랜드 단지들 말이죠. 분양가가 비싸도 뷰, 인프라, 교통이 받쳐주니까 거래가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예요. 좋은 입지와 대단지, 브랜드 단지는 살아남지만 나홀로 단지나 소형, 고분양가는 외면받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에서조차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건 입지나 상품성의 문제가 큰 곳이라는 증거다. 소비자들은 반드시 상품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결국 서울이라는 타이틀만 믿고 들어갔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고죠.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은 23개월 연속 늘다가 지난 6월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다시 늘었어요. 서울도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고금리, 대출 규제, 경기 침체가 여전히 부담인 상황에서 입지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지부터 미분양이 터져나온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악성 미분양은 단순히 빈집이 많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부담이 커집니다. 입주민이 적으니 전체 관리비를 소수 입주자가 나눠내야 하죠. 단지 분위기도 썰렁합니다. 밤에 불 꺼진 집이 늘어서 있으면 사는 사람 입장에선 불안합니다. 중개사무소도 말합니다. 미분양 단지 바로 옆 단지는 전세나 매매 거래도 같이 위축된다고요. 생활 전반에 그림자가 들이우는 겁니다. 서울 악성 미분양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627 대출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같은 카드를 꺼내 들고 있잖아요. 이런 규제가 수도권 핵심 입지 가격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외곽이나 소규모 단지부터 먼저 흔드는 게 아니냐는 거죠. 버티기 힘든 곳부터 균열이 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서울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음의 균열을 낸 사건입니다. 입지가 안 좋거나 규모가 작거나 가격이 과한 곳은 서울이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동시에 좋은 입지와 브랜드 단지로만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711가구. 서울에서조차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빈집의 숫자입니다.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통계일까요? 아니면 서울 부동산 시장에도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은 아파트 거래가 갑자기 없던 일이 됐다고요? 올해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유난히 많이 들리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100건 남짓 나오던 매매 계약 취소가 지난 6월엔 무려 1000건을 넘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1000건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지난 2월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했어요. 2월에 4배 가까이 치솟은 뒤 3월엔 858건, 5월엔 900건이 넘더니 결국 6월엔 1067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체 거래 가운데 취소 비율도 크게 늘어서 작년까진 많아야 4%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0%를 넘긴 달도 있었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눈에 띄는 증가죠. 더 흥미로운 건 취소된 거래 중 3건 가운데 1건이 최고가 거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 단지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됐다고 기록된 계약이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계약 해제 3,930건 중 최고가 계약이 취소된 게 1,433건. 비율로 치면 3건 중 1건이 넘습니다. 지역도 분명합니다. 서초구가 가장 심해서 취소된 거래 중 6건 중 4건이 최고가였어요. 강남, 용산, 마포, 송파, 양천 같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지역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의미심장하죠. 이거 혹시 가격 띄우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단지에서 누군가 전례 없는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 계약은 취소돼요. 하지만 이미 신고된 최고가가 기준이 되면서 그 사이 체결된 다른 계약들이 다 따라 올라가는 거죠.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사례가 그렇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지난 4월 직전 거래보다 무려 4억 원 높은 22억 원에 신고됐습니다. 한 달 뒤 계약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이루어진 4건의 거래가 모두 21억 원 이상으로 체결됐습니다. 취소된 한 건이 시장 가격을 단숨에 몇 억씩 끌어올린 셈이죠. 강남 압구정 아파트도 비슷했습니다. 전용 183제곱미터가 90억 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됐는데 몇 달 뒤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취소되기 전 그 단지에서 90억 원을 넘는 거래가 5건이나 이어졌습니다. 계약 한 건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그 한 건이 남긴 흔적은 시장 전체 가격을 높여버린 겁니다. 국토부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취소 건수도 늘었고 종이 계약에서 전자 계약으로 바뀌면서 해제가 통계에 더 잘 잡히는 것도 있다는 게 공식 설명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격 띄우기 같은 의도적인 움직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기획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단순히 거래 건수가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시장을 교묘하게 흔들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한 건 한 건의 거래가 바로 기준이 됩니다. KB, 한국부동산원 같은 지표에도 영향을 주고 대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죠. 특히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기 때문에 만약 이런 취소 거래가 의도적으로 활용된다면 시장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가격 상승이 얼마나 진짜 수요에서 비롯된 것인지 얼마나 거래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정말 시장의 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든 착시 효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1000건이 넘는 계약 취소, 그중 3건 중 1건이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가 남긴 신호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